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마무리했는데 음, 풀이 내용 풀이 내용을 쭉 보면서 복습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61페이지 상단에 있는 요 팁이 되겠는데요. 앞 시간에서 끝나면서 제가 그랬죠. 불공으로 처리한 경우로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불공으로 처리한 경우. 그랬을 때 이 매입세액이 전부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이렇게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 그래서 우리가 안분 계산을 입력해가지고 40만 원만 불공이라는 걸 알아내서 6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9월 30일 일반 전표에다가 사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 이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낼 때도 있다 이거 이렇게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문제를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하면은요. 분계가 원재료의 1,000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 100만 원 이렇게 모두 공제받는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안분 계산을 가서 입력을 해야 돼요. 아까 앞 시간에 끝날 때 말씀드린 대로 다 입력을 해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원재료에 가산하고 이 부가세 대급금에서 이제 차감하는 이 분계를.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차변 대변이 거꾸로 됐죠. 예. 왼쪽의 경우는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인데 오른쪽의 경우는 차변이 원재료잖아요. 차대변이 바뀐다 이 말이죠. 금액도 아, 우리가 60만 원으로 이번 문제에서는 지난번 문제에서는 그렇게 60만 원으로 회계 처리했지만 만약에 과세 매입으로 했다면 원재료의 40만 원, 즉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만 원재료에 가산하고 부가세 대급금에서 40만 원을 차감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유형이 처리하는 우리 실무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회사에서는 쭉 하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아무 말 없으면 되게 수험생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주문을 하게 돼요. 문제에서. 과세 매입으로 해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대로 해줘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간주 임대료의 계산이 나와요. 간주 임대료.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수입이 임대료잖아요. 그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과세 매출로 입력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그것만 월세 받는 그 부분만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되고 간주 임대료라는 걸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학습해 둬야 됩니다. 자, 필요 지식.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돼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임대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걸 제출을 합니다.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뭐냐? 우리 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계약서를 거기다 다 입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계약서가 10건이면 10건 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을 하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를 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담당자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세무 담당자가. 자, 간주 임대료 계산 방법.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을 해줘요.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합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한번 볼까요?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과세 표준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간주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임대료로 간주한다 이거예요. 그 간주 임대료는 사실은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우리 일상적인 이자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자, 만약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6년의 경우는 366일 분의 대상 기간의 일수, 일수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곱하기 이자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적용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그 세율이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시험 볼 때는 프로그램에 세팅된 값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라. 이게 데이터를 주니까 그대로 고쳐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는 증빙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월세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자체가 증빙이니까 그건 11번 과세 매출로 하면 되는데 간주 임대료에 대한 것을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할 때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건별 매출이라는 유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 특별한 공급, 간주 공급이라고 했죠.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라든가 자가 소비라든가 개인적 공급 또는 폐 없이 잔존재와 이런 거를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어, 건별 매출로 하잖아요. 증빙이 없으니까. 이것도 간주 임대료도 유형을 건별 매출로 합니다. 시험 출제로 보면은 TH 2급에서 어려운 문제로 출제를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이긴 해요. 이게.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거 계약서를 보고 입력을 하는 거죠.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이 관련 회계 처리 예, 이걸 잘 해야 돼요. 관련 회계 처리.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 겸업하고 있고 이 코드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코드로 반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기예금 이자율은 3.1%로 가정하며 동입력은 생략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월세 계약서라는 자료를 하나 주었고요. 계약서가 한 장이면 하나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9월달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9월 임대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9월 10일 날 발행한 거예요. 먼저 이거는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먼저 이거부터 메인 매출전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9월 임대료부터.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점표 가시고 날짜를 9월 10일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10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11번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 다 11번이에요. 본명에 9월 임대료. 엔터. 공급가액에 100만 원. 거래처. 기흥성이 거래처네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주라 그랬고요. 현금으로 받았네요. 1번 현금 분괴하겠습니다. 자, 입금전표 두 줄인데요. 부가세 예수금 그건 그대로 두시지만 두 번째 줄의 입금은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 수익입니다. 400번대 임대료를 찾아야 돼요. 네, 여기다 임대하셔가지고 400번대 임대료 411번 있죠. 왜 400번대냐? 예, 매출액이니까 그래요. 매출액. 임대료에는요, 900번대 임대료를 쓸 때도 있어요. 그거는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임대료 수익이 있을 때는 900번대 임대료, 즉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 회사는 아까 그랬죠?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 그랬던가요? 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컴퓨터 제조업도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도 우리는 겸업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매출액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400번대 임대료가 됩니다. 네. 자,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110만 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에 대변에 임대료 400번대 100만 원. 이게 월세에 대한 부가세 반영. 회계 처리와 요거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1번에 들어가겠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과세표준 및 매출수액 1번에 반영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일단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대로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걸 작성을 해야 돼. 예. 이번 신고 기간이 7월부터 9월이니까 과세 기간을 입력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 자, 먼저 적용 이자율을 고치는 게 좋아요. 지금 3.1로 적용되어 있네요. 지금은 고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요 이자율이 여기 세팅되어 있는 이자율하고 숫자가 다르다 그러면 요 이자율 단추 위에 있죠. 여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3.1 이렇게 그리고 엔터 치고 적용 눌러주면 됩니다. 네, 우리는 안 고쳐도 되겠어요. 3.1 똑같으니까. 고칠 때는 요거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하고 적용. 자, 이제 여기를 채워줍니다. 여기하고 여기 등록사항, 그 다음에 계약 내용까지. 그래서 여기를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임대료 수익금액, 보증금 이자가 여기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상호는 기흥성, 주식회사 기흥성. 그 월세 계약서 상단에 보면 부동산의 표시에 몇 층, 몇 호 이런 게 나와 있어요. 2층 205호. 공입력은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입력을 안 하면 되고요. 만약에 생략하라는 말이 없을 때 동은 뭐를 입력하느냐? 주소 입력하면 돼요. 주소. 예, 효창동 이런 주소. 예, 용산구 백범로 효창동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기흥성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계약서 하단에 있습니다. 10681 35219 3519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돼요. 계약자가 사업자면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돼요. 자, 면적. 부동산 표시에 나와 있어요. 면적 82. 용도 이런 것도 부동산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기간도 월세 계약서 중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월세 계약서의 중간쯤 보면은 임대 기간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여기서 나와 있는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6년 9월 1일로 함, 임차 기간은 26년 9월 1일부터 12개월로 함, 그러면 26년 9월 1일부터 27년 8월 31일까지라는 얘기죠. 그 기간을 입력합니다. 예. 2026년 0901부터 2027년 08 31일까지다. 보증금은 거기 월세 계약서 상단에 나와 있죠.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여기다 5천만 원 입력을 하고 월세도 그 보증금 옆에 표시되어 있죠. 100만 원 입력하고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도 월세 계약서에 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세 관리비는 없어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그 외에 우리가 이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느냐면 이 간주 임대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가 이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설명에 그걸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료 설명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자, 지금은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임대인이 지금 우리 회사라는 우리 회사. 그러면 이거는 이 간주 임대료를 뭘로 처리하냐면 세금과 공과금 우리 회사에 비용 처리하면 돼요. 세금과 공과금. 부가세 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금과 공과금 처리해요. 우리 회사가 임대인이 부담하면 그런데 가끔 문제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임차인. 그러면 여기로 말하면 기흥성한테 돈을 받아서 납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기흥성한테. 그때는 기흥성으로부터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보통예금.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현금으로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읽어보시면 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계좌이체 받았다 이렇게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보통예금.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고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험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임차인 부담보다는. 자,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이제 입력사항을 다 입력하고 나면은 임대료 수입 임대 수익 금액 해가지고 월세 100만 원은 아까 세금 계산서에 입력했죠? 그러면 이제 뭘 입력해야 돼요?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 요걸 부가세 신고에 반영을 해야 돼요. 요거를. 자, 우리가 한 건만 입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클릭했는데 여기에 보이고 이 금액이 밑에 합계에도 똑같이 보이죠? 예, 예, 합계에 보이는 보증금 이자는 만약에 계약서가 10건이면 이 10건 다 합친 것이 여기 합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클릭하면 이쪽에 있는 걸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은 여기 합계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증빙이 없다고 그랬죠. 증빙이 없기 때문에 14번 건별 유형으로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메인 매출 전표에. 부가세 반영을 해야 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14번 건별은 여러분 반주 공급 때 기억나시나요? 신용카드처럼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요. 건별로 입력을 할 때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세 표준이거든요. 이게 과세 표준이니까 여기다가 계산기로 곱하기 1.1 해가지고 합계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메모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나서 보증금에다가 아니 보증금 이자 즉 간주 임대료 127 397 요게 한 달치 이자예요. 지금 보니까 계약 기간이 96년 26년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9월 30일 날 신고하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한 달 이자를 계산하면 딱 이 숫자가 나와요. 3.1% 적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요 12만 7,397원이 30일치 이자로 계산됩니다. 계산기로 5천만 원 곱하기 3.1% 곱하기 30일 나누기 365 하면은 요 금액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만 7,397원 계산기 입력하고 곱하기 1.1 해보세요. 이게 합계 금액이에요. 소수점은 버리세요. 소수점을. 그러면 140, 136이 나오죠. 140, 136. 140, 136을 이제 시험 볼 때는 메모지가 있으니까 메모지에다 딱 메모해 주는 거예요. 140, 136이다. 140, 136이다. 자, 메모하셨으면은 이제 메인 매출점표로 가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로 입력해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건은 이 날짜가 증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증빙이 없는 거래를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항상 입력해요. 그러니까 9월 30일로 입력합니다. 9월 30일 유형은 14 건별 분명에다가는 간주 임대료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좋게 써줍니다.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곱하기 1.1 해가지고 합계 구해놓은 거 있죠? 140, 136 엔터 치면은 공급가액에 127, 397 딱 들어가잖아요. 아까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있는 127, 397이 여기에 이제 딱 반영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 입력한 거예요.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증빙이 없는 것은 거래처를 넣지 않습니다. 거래처 그냥 패스하고요. 전자세금도 패스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혼합. 자, 이제 이 밑에 분계가 중요한데 이 간주 임대료는 이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면 돼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가세 애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밑에 회계 처리할 사항은 이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물론 부가세 신고서에는 공급가액도 과세 표준으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예,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이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만. 공급가액 회계 처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부가세 애수금으로 살려놓고 두 번째 줄을 차변으로 바꾸어서 아까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으로 입력을 합니다.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 금액은 저 부가세 예수금에 맞춰주는 거예요. 12739 캡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 차변이 달라지는 경우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 경우는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 세금을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납부한다. 그때는 차변이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잡으시면 된다. 예, 그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은 건별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급가액 입력할 때 합계 금액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공급가액에다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는데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 밑에 부가세 애수금 그건 그대로 살리고 두 번째 줄을 차변으로 바꾼 다음에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라고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817번 세금과 공과금으로 이 부가세 애수금만큼으로 숫자를 고쳐주면 된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것보다 이게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 이거 회계 처리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또 하고 할 테니까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 풀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복습하듯이 풀이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수행과제 풀이를 한번 저하고 같이 보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 9월 10일 거 세금 계산서를 입력한 것입니다. 11번 과세 매출로 해가지고 빨강색 세금 계산서를 현금 분계로 이렇게 했죠. 차변에 현금이 110, 대변에 임대료 400번대 임대료, 그다음에 부가세 수금 10만 원. 요거 이제 세금 계산서 하나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도 계산하고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율 고쳐야 되면은 잘 여기 이 단추 눌러서 잘 고쳐주시고 그리고 계약서를 보고 계약자 또 거기 부동산 표시 보시고 몇 층, 몇 호인지 그 다음에 계약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계약자가 사업자면 사업자 등록번호 면적과 용도도 부동산 표시를 보고 잘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 거기 계약서 하단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입력하면은 보증금이 딱 계산된다 이 말. 아니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여기 보증금 이자 이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이걸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를. 그래서 이걸 건별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건별 유형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이건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요것만 입력을 하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127,397원에다가 여러분이 곱하기 1.1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금액을 메모해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14번 건별. 물론 전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9월 30일로 입력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4번 건별, 간주임대료. 여기 금액에다가 요 합계 금액을 입력했죠. 합계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딱 나오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살리고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으로 바꾼 다음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고 금액은 여기 부가세 예수금하고 딱 맞춰줘라. 예. 아닙니다. 요거 똑같이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옆에다가. 예. 똑같이 입력하는데 밑에 회계 처리만 임차인이 현금으로 줬는지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시켰는지 거기에 따라서 차변을 현금으로 하거나 보통예금으로 하거나 그것만 다르고
예, 임차인한테 받아서 세금을 내든 우리 회사가 그냥 세금을 부담하든 예,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이대로 입력은 똑같이 하는. 음. 자, 근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업종 코드를 이렇게 701, 201로 나누어 주라 그랬네요. 701 아까.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간주 임대료까지 합치면 112만 7,397원을 부가세 신고서에 과표해서 분리를 한번 시켜줘 볼까요? 지금 현재 이거 분리가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시험에서는 이게 분리하라고까지는 나오진 않겠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실습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한 9월 월세는 여기 1번에 들어갔고요. 간주 임대료는 여기 기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타에. 그래서 월세 100만 원하고 간주 임대료 12만 7,397원. 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과세 표준과 세액에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과표를 눌러가면은 이 과세 표준을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 놓아요. 업종별로. 제조업, 이 수익금액 제외는 고정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수익금액 제외입니다. 매출액이 아닌 고정자산 매각 이런 것들은 매출액이 아니니까 수익금액 제외인데 지금 우리가 쪼개야 될 것은 요 기타, 이 기타가 이 100만 원이 아까 그 월세였어요. 월세. 월세였고 아, 지금 그 간주임대료 12만 7,397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네. 수익금액 제외. 근데 수익금액 제외가 아니라 이건 수익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 여기 있는 우선 여기 업태 코드부터 입력해 줄까요? 거기 문제에서 701 20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코드 도움 여기다 32번에 코드에다가 701 201 입력할까요? 701 201. 네. 부동산업. 그리고 100만 원이 아니라 아까 간주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100 1127 397이었나요? 네. 여기다가 1197 127 1127 397 111만 2,730 112만 7,397원 12만 7,397원 네. 그리고 여기서 빼줘요. 수익금액 제외해서 12만 7,397원을 빼면 이걸 1,150만 원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요거 수익금액 제외를 1,1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야 고쳐진 겁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 합계 248, 355, 397 요거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 그 수정 작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264쪽에서 과세표준 명세를 고치는 부분 설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과표 눌러가지고 여기 수정해주고 여기 밑에 수익금액 제외를 1,15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 금액으로. 여기서는 지금 이것만 빨갛게 해놨는데 이것도 고친 거예요. 네, 시험에서는 과세표준 명세에서 업종 코드로 구분 표시해라라는 지시가 있으면 이거 하시고 이거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이건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보니까 여기 문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업종 코드를 따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세 표준에다가 구분해서 표시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실제 부가세 신고할 때도 구분해서 신고해 줘야 돼요. 업종이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에서도 이렇게 제조업의 과세 표준과 부동산업의 과세 표준을 구분시켜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 네, 여기까지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것인데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네. 네, 지금 연습을 잘 해두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13번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는데, 의제매입세기 끝나면 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대손세액 공제가 있군요. 한 예,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게 한 두 개 남아 있네요. 의제매입세액하고 대손세액하고.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